4차 산업혁명 시대 창업가 정신을 지닌 혁신 인재를 양성하는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도전 2020 대한민국 청소년 온라인 창업경진대회. 안녕하십니까. 농업인을 뜻하는 농민의 날개에 순우리말인 나래를 합친 우리의 아이디어가 날개가 되다. 농민의 나래에서 오늘 발표를 맡게 된 CTO 박수민입니다. 오늘의 발표 진행 순서입니다. 발표 전 저희 팀을 간단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은 CEO 황지훈, CTO 박수민, CMO 백근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업 개조입니다. 저희의 아이템 농업 사이클링 훈연칩 또는 전정가지 훈연칩입니다. 여기서 훈연이란 훈연칩을 불완전 연소시켜 연기를 내어 소세지, 베이컨, 훈제오리 등 훈제식품을 만들 때 사용하는 조리법입니다. 저희는 모두가 농업고등학교에 재학하며 농업을 공부하다 보니 많은 양의 부산물들이 용도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버려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조사해보니 2010년에만 과수의 나무의 수영을 잡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자르는 그런 작업을 통해 발생한 전정가지가 110만 통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정가지의 폐기 형태를 보니 올바른 나라에서 정해준 폐기 형태는 전문 기계를 이용하여 파쇄하여 땅에 묻거나 또는 위탁업체에 맡겨서 처리하여야 하지만 이때 농가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과 여러 문제들 때문에 많은 농가에서 불법 소각을 선택하곤 하고 이 불법 소각은 불법이라는 문제점도 있지만 환경을 오염시키고 산불을 야기한다는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다가 업사이클링이라는 결정을 하게 되었고 용도 불명의 전정가지를 업사이클링하여 전정가지 훈연칩으로 재탄생시켜 업사이클링을 통한 환경보호, 사회적 선한 이미지를 구현, 소비자에게 저렴하고 고품질의 국내산 훈연칩을 제공하며 농업인의 손해를 줄이고 부가가치를 창출하자는 목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이템 분석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2조 6천억 원이라는 국내 캠핑 산업 규모는 계속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훈연 관련 유튜버들도 유튜브 트래픽 조사인데 이게 10만에 못 되는 뷰가 나오던 유튜버가 100만이 넘는 뷰를 찍고 이런 유튜버들의 성장을 보면서 훈연의 관심이 매우 높아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아이템의 유사 제품과의 차별성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훈연칩을 위해 벌목한 것이 아닌 전정가지를 업사이클링하였다는 것입니다. 훈연칩만을 위해 자연을 훼손한 것이 아닌 자연을 이용하여 훈연칩을 만들었다는 차이점이 있고 기존의 대량 포장으로 판매하여 간편성으로 다가가기 어려웠는데 소량 포장을 통해 간편성을 향상할 것이고 업사이클링을 통한 환경보호 그린 상품 그리고 과수농가의 스토리를 담은 차별성이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기존의 수입산 수년칩이 대부분의 시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는 원가 저렴하기 때문에 국내산으로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과수농가의 부가가치 창출 및 환경보호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입니다. 저희가 수업 분석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강점과 기회를 이용한 SO 전략을 실행할 것이며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량 판매뿐만이 아니라 소량 판매를 통해 더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훈연 문화를 만들 것입니다. STP 분석과 포믹스 분석도 한번 해보았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 및 판매 계획입니다. 카페와 블로그, 유튜브, SNS로 따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카페와 블로그는 기존에 훈연을 하시던 분들이 많이 활동하는 곳으로 아무래도 좀 더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더 훈연칩을 직접 시음 행사해보게 하고 더 그런 식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유튜브와 SNS는 신규 유입자들이 많은 곳이므로 좀 더 간편하게 저희 훈연을 즐기는 방법, 훈연이 뭔지에 대해 소개하는 좀 더 그런 각기 다른 홍보 마케팅을 펼칠 계획입니다. 홍보 마케팅 예시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저희가 앞으로의 일정표를 간트 차트로 한번 정리해보았습니다. 현재는 개발의 중간 단계 정도 왔으며 저희가 직접 이렇게 전정가지 설치하여 한번 직접 만들어도 보았고 이렇게 훈연도 직접 해보았으며 기존에 시판되는 양과 여러 종류의 버전으로 훈연칩을 만들어서 훈연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전국 과수원과의 MOU 및 공급 계약을 체결할 것이며 홍보를 바탕으로 온라인 주문을 실행할 것이며 온라인 주문은 네이버와 아이디어스 등등을 활용한 주문 대략을 할 것이며 훈연가지의 건조 및 개발 포장을 해서 판매할 것이고 인지도와 자금을 모아 오프라인 매점에 입점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훈연의 과수가 아닌 더 많은 농업에서 농업 업사이클링 전문 회사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인천중학교 두빛나래입니다. 저희는 차량에서의 감정 표현을 가능하게 한 컬빛이라는 제품입니다. 저희의 목차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저희의 목차는 팀 소개, 문제인식, 사례조사 및 아이템 소개, 수익 창출,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입니다.
저희의 팀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양민준, 박지한, 박지혁, 신승호 4명으로 이루어진 인창중학교 창업동아리 소속 두빛나래 팀입니다. 다음은 문제인식입니다. 저희가 인식한 문제는 난폭보복운전입니다. 2019년을 기준으로 난폭운전은 3047건, 보복운전은 5255건으로 이는 10명 중 4명이 경험한 꼴에 해당됩니다. 그러하여 저희는 난폭보복운전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운전 중 차량 간 난폭운전이 감정 표현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한 사람은 95%에 달했고, 차량 간 감정 표현이 원활히 이루어진다면 보복 난폭 운전이 줄어들 거라 생각한 사람은 90%였습니다. 이 결과 저희는 난폭 보복 운전의 원인은 감정 표현 때문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저희 두빛나래의 문제 해결 목표입니다. 차량에서의 감정 표현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궁극적으로 올바른 교통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희는 차량에서의 간단한 감정 표현이 가능하게 하도록 하고 난폭운전, 보복운전을 감소시키며 올바른 교통 문화를 정착시킬 것입니다. 다음은 이전 사례 조사입니다. 이전 사례에는 토요타의 감성 자동차와 표정이 보이는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토요타의 감성 자동차는 감정과 의도를 자동차에 표시할 수 있다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으며 운전자와 자동차의 일체 강조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보이는 자동차는 운전자의 의도에 맞춰 외부의 표정이 전시되고 다른 운전자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제품 모두 차체를 사용한 감정 표현이 가능하고 현재로서는 시연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이나 음성으로 이모티콘을 설정해서 다른 차에게 보여줄 수 있는 모지픽이라는 제품도 있었습니다. 그러하여 저희의 창업 아이템은 차량에서 감정 표현을 가능하게 하고 포인트 제도를 가능하게 한 컬빗이라는 제품입니다. 저희의 시스템 구조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고객들에게 저희 제품인 컬빗을 판매 및 AS합니다. 고객들은 저희의 제품을 구매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포인트를 이용하여 회원을 관리하며 고객들은 포인트를 사용하여 실제 돈을 사용하지 않고도 기부를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해냈습니다. 주요 기능인 감정 표현입니다. 왼쪽 그림과 같이 차의 후방에 디스플레이를 붙여 운전 중 방해가 될 글자 대신 이모티콘을 표시할 수 있는 주요 기능입니다. 운전자의 스마트폰 앱 또는 버튼과 연동하여 감정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리워드 제도입니다. 리워드 제도는 이모티콘을 사용하고 상품 공유 등을 공유하면 포인트가 쌓이고 회원들은 그 포인트를 사용해 기부 혹은 이모티콘을 구입을 가능하도록 짜놨습니다. 그리고 상품을 많이 쓰면 회원의 등급이 높아져 등급이 높은 회원은 기존에 회원이 쓰지 못했던 이모티콘 등을 사용하게 됩니다. 저희 제품의 3가지 특징입니다. 첫째, 이모티콘을 이용한 감정 표현. 둘째, 회원 관리를 위한 포인트 제도. 셋째, 기부 제도입니다. 다음은 저희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차 후방의 디스플레이에 이모티콘을 띄우기 위해서는 크게 2가지 방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핸드폰을 앱에 들어가 하단에 있는 이모티콘 버튼을 누르거나 운전 중 핸드폰 사용이 어려울 시 버튼으로 눌러 이모티콘을 띄울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화면은 저희 앱의 메인 화면입니다. 오늘 컬빗을 사용한 횟수와 하루 최대 포인트에 도달했다는 메시지와 오늘 적립된 포인트 그리고 하단에는 이모티콘 버튼이 있습니다. 다음은 회원 관리를 위한 창입니다. 회원 관리의 창에는 홈 화면이 있고 메뉴가 있으며 회원의 정보와 현재 가능한 포인트 그리고 총 기부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수익 창출 방법입니다. 저희 컬빗은 운전자에게 저희 제품인 운전자가 구매 및 활용을 하며 유료 판매하여 주 수익원을 삼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회사, 자동차 제조사 수리점, 보험회사에게 광고 형식으로 무료 제공하며 정부 부처에게 자금 지원을 받아 주 수익원으로 또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희 컬빗의 기대 효과입니다. 저희 컬빗은 난폭보복 운전의 주 원인인 감정 표현이 가능해짐에 따라 난폭보복 운전을 감소시키고 운전자의 감정을 이모티콘을 사용함으로써 표현할 수 있어 운전 습관이 순화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모티콘을 사용함으로써 감정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다양한 이모티콘을 만들고 도로교통안전공단에 관련된 정책 지원 제도 지원을 요청하며 운전 시 음성으로 이모티콘 인식 가능하도록 만들며 난폭 보복 운전이 많은 해외 나라를 상대로 마케팅하여 해외를 진출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제품을 원만하게 해결된 사례를 이용하여 홍보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독거 어르신을 위한 지킴이 인창중학교 룸 101 세트입니다. 저는 이번 발표를 하게 된 이성원입니다. 저희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우리나라 생산 연령 인구와 유소년 인구는 줄고 고령화 인구는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독거노인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증가하는 가장 큰 원인은 외로움입니다. 저희의 창업 목표는 모두가 외롭지 않은 세상입니다. 모두가 외롭지 않는다면 세상은 웃음으로 가득할 것이고 활기찬 세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문제 정의입니다. 독거노인 수가 증가하면서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외로움입니다. 독거노인 분들의 생존 유무 파악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는 기존 사례를 조사해 보았는데요. AI 스피커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고 노인분들과 소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노인분들이 기계에 익숙하지 않는다면 사용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확대 보급이 어렵습니다. 다음은 고독사 제로 운동입니다. 전화를 통해 주변에 누군가 함께 있다고 느낄 수 있지만 전화를 귀찮아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저희 제품의 차별점입니다. 첫 번째로 저희 제품이 노인분들을 감지해 지자체에 전달합니다. 두 번째로 마을 행사 및 전달 사항을 지자체에서 공지를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자동 응답 기능을 이용해 시간, 날씨 등의 정보를 제공해줍니다. 저희 제품의 기능입니다. 첫 번째로 독거노인의 움직임을 감지를 지자체로 전달합니다. 두 번째로 지자체에서 마을 행사, 나눔 행사, 공지 등을 독거노인분들에게 음성으로 전달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동 응답 기능을 이용해 날씨, 시간 등의 기본 정보를 제공해줍니다. 저희의 서비스 구성도입니다. 저희 세트가 독거노인의 움직임 감지의 정보를 지자체에게 독거노인의 고유 번호와 인식된 시간 정보를 보냅니다. 지자체에서는 저희에게 지역 행사 등 알림을 음성 파일로 보냅니다. 세트는 그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독거노인분들에게 재생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저희 제품의 시연 영상입니다. 저희 제품 시연 영상입니다. 센서가 사람을 인식을 하면 말을 걸어줍니다. 우리 지역의 평균 온도는 18도로 매우 밝습니다. 여기 보이는 A 리시브드는 사람을 인식했다는 뜻이고 또한 관리자에게 독거노인이 인식됐다는 뜻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여기 보이는 B 리시브드는 독거노인분들이 인식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저희의 서비스 시스템 구성도입니다. 저희가 독거노인을 인식하여 LTE망으로 고유 번호와 시간 정보를 전합니다. 지자체 서버에서 저희에게 지역 행사 등의 알림을 파일로 보내면 저희는 그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파일을 재생해줍니다. 저희 제품 화장실 거울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한 번은 무조건 가기 때문입니다. 화장실에 설치된 센서가 독거노인을 약 16시간 동안 인식이 안된다면 위급상황으로 간주하고 구급대원분들이 출동합니다. 움직임을 감지하여 LTE망을 통해 지자체 서버로 정보 전달 및 스피커로 마을 행사 일정, 시간, 날씨 등 여러가지 정보를 재생해줍니다. 왼쪽 사진은 독거노인이 인식되었다는 뜻이고 오른쪽 사진은 독거노인분이 인식되지 않았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지자체에서 작성해둔 음성 파일을 세트가 주기적으로 접속하여 SD카드에 다운로드하여 움직임이 발생할 때마다 소리 파일을 재생합니다. 독거노인이 인식되면 자체적으로 기본 시간 정보와 날씨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희의 수익 구조도입니다.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에서 저희 회사 제품을 약 만원 자치구에 구매하여 팝니다. 각 자치구별 복지시설에서 저희 제품을 구매하여 노인분들에게 무료로 설치해줍니다. 독거노인분들은 저희 제품에 대한 건의사항을 지자체에 전달합니다. 복지시설에서는 저에게 제품에 대한 값과 독거노인분들이 전달한 건의사항을 저에게 전달합니다. 저희의 향후 계획입니다. 음성 인식을 통한 지능형 세트가 발명이 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경우에 써야 대한 말을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위급상황 발생 시 구급대원들의 즉각 반응이 있으면 노인분들이 지금보다 더욱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독거노인분들이 좋아하는 디자인으로 제품을 만든다면 저희 제품에 더 친근감 있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식된과 인식 안 된 부분을 앱으로 구성한다면 관리자분들이 더 안전하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외롭지 않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룸101 노력으로 독거노인분들을 지원하고 함께 노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회적 기업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공항 대표 지혜성입니다. 현재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소비 심리가 많이 얼어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위기 상황 속에는 기회가 있기 마련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스마트폰 이용자의 4분의 1이 사용하고 있는 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중고거래 앱입니다.
탕진잼이라는 말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용돈으로 마음껏 소비하여 즐긴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자원 낭비로 이어져 결국 환경 문제를 초래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학교에서 아나바다와 벼룩시장 같은 행사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이는 1년에 한두 차례 진행할 뿐이고 학교에서만 진행하기에 폐쇄적이고 확장성이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 같은 중고거래 앱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중고거래 앱 시장에서 점점 소외되고 있습니다. 코리아클릭 2020년 3월 자료에 의하면 앱 설치를 가장 많이 한 연령은 10대이지만 역설적으로 10대 앱 실제 사용 기간이 가장 적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청소년들은 기존의 중고거래 앱을 이용할 때 사기, 위화감, 높은 가격 등으로 이용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장에는 청소년을 위한 앱이 없을 뿐더러 중고거래 앱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중고거래 앱 오늘은 공유왕 5공왕을 만들었습니다. 이 앱의 핵심 기능은 총 5가지입니다. 1,000원에서 2,000원 정도의 저가 물품 거래, 안전한 거래를 위한 포인트 사용, 10대 청소년들에게만 제공되는 앱, 안전한 장소를 신청해서 거래할 수 있는 그린존, 그리고 구매 만족도 기능이 있습니다. 구매자는 회원가입, 친구 초대, 문화상품권 등으로 포인트를 획득하고 판매자는 획득한 포인트로 본인 계좌로 입금받거나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그린존 거래를 원할 시에는 5공왕이 정한 그린존에서만 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린존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다니는 학교와 같이 안전한 곳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만들어 본 5공왕의 프로토타입입니다. 프로그래밍을 공부한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어도비 XD를 사용해서 직접 만들었습니다. 또한 프로토타입을 직접 시연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다른 말이 필요 없이 모바일 중고거래 앱 이용자는 2018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기준 중고거래 앱 월간 이용자 수는 약 492만 명이고 시장 규모는 20조 원에 다달합니다. 중고거래 시장은 크게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가 있습니다. 5공왕은 2022년 출시를 준비하여 국내 최초 청소년 전용 중고거래 시장을 형성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5공왕의 경쟁력은 무엇보다 청소년끼리 물건을 안전하게 주고받는 앱이라는 것입니다. 현금 사기를 방지하고자 포인트를 사용하고 안전한 장소인 그린존에서 거래합니다. 그린존은 학교를 말합니다. 또한 고객층은 초등에서 고등학생인데 초등 3학년부터 중등 3학년까지를 핵심 타겟층으로 잡았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금산 지역에 4개의 대안학교와 25개 초중등 학교에 약 3,500명 정도의 청소년이 있습니다. 1차로 대안학교 네트워크를 이용해 앱을 홍보하고 2차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찾아다니며 홍보지를 나누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블로그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통해 학생 홍보단을 만들어 전국 300만 명의 청소년이 이용하도록 할 것입니다. 금산교육지원청에 정책 제안서를 내년에 제안하고 학교별로 교장 선생님을 찾아다니며 좋은 앱을 소개할 것이고 금산군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홍보지를 비치할 것입니다. 학생들이 학교 수업에서 프로그래밍, 코딩 등과 같은 다양한 IT 과목을 배우기 때문에 별도로 개발 비용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운영비를 절감하고자 합니다. 앱이 완성되면 서버 운영비나 마케팅비, 간식비 정도가 소모될 것 같습니다. 저희 동아리는 올 8월에 시작되었지만 곳곳에서 각자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던 선후배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연합할 수 있었습니다. 올 9월에는 금산군에서 지원하는 시골 마을 활성화 프로젝트의 예비 액션 그룹으로 선정되어 금산군에 지원받는 동아리가 되었습니다. 내년에 액션 그룹에 선정되면 저희가 기획한 5공왕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2년에 앱을 출시할 것입니다. 6명의 멤버들입니다. 학교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기획한 경험이 많고 학교 임원으로 섬기며 리더십을 쌓은 학생들입니다. 감사합니다. 불편한 것을 지나치지 않는 호기심,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가슴 뛰는 상상. 여러분의 도전이 우리 미래의 새로운 가치를 만듭니다. 2020 대한민국 청소년 온라인 창업경진대회